우리 작가님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야, 역시 진짜 에너지가 다 느껴져요. 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싶은 우리 작가님들 모이셨는데 글 잘 말자 예쁜 꽃이 잘 보여요 하시면 동그라미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네, 동그라미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꽃그림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요. 하다 보면 또 있잖아요. 꽃그림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요거는 우리 유명순 작가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개인저서도 출간을 하시고 또 꽃꽂이를 하시니 우리 유 작가님께 선물을 드리는 화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함께 해주신 글잘 말잘 작가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목소리에서 단어의 이 단어들이 향기가 느껴지도록 나도를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목소리 겹쳐도 괜찮아요. 우리 좋아요부터 사랑해요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좋아요. 기뻐요. 기뻐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정미아 원장님 너무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좋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자, 제가 우리 작가님에게 퀴즈 좀 내볼게요.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고, 마이크 켜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간이 생각, 감정,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기호 체계를 이응이라고 합니다. 서혜주 작가님, 김태현 작가님, 역시 원년 멤버 딩동댕동 최영희 작가님, 와, 운전하시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작가님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기호 체계라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작가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 글, 그죠? 말과 글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책에 뭐가 있을까요? 제 지금 손짓, 표정, 네. 그다음에 침묵도 그죠? 나를 표현하죠. 그다음에 발짓,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보내는 이모티콘마저도 기호책이에요. 나를 표현하죠. 또 생각의 확장,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은 어떠십니까? 피부와 건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얼추 보여요. 나를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언어에 피부, 건강, 침묵, 이모티콘 다 포함을 시킵니다. 음, 자, 이것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광고 카피를 닮아 있는가라는 아주 신선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네 가지 광고 카피를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은 SK텔레콤의 사람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just do it. 그냥 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하란 말이야. 좀 그 자기계발서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3번, 아주 오래된 광고 이게 빈폴이었나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쓰는 언어가 좀 시적인 것 같아. 좀 감성적인 것 같아. 또 다른 시선을 보면은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4번. 니들의 개맛을 알아! 내 말이 좀 공격적인가? 좀 투박한가? 자, 1, 2, 3, 4번 중에서 역시 그렇죠. 우리 전숙경 작가님 딱 3번이에요. 저는 2번, 3번을 좀 섞어 쓰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 2번, 3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쓰는 것 같고 4번은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 대할 때 니들의 개맛을 알아? 이런 거죠. 뭐 우리 그 김명희 작가님은 4번, 서유주 작가님 1번, 정명희 작가님 2번, 4번, 주시연 작가 2번, 김태현 작가님 4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언어 말고 아주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 맞으시죠? 자, 오늘 주제가 글, 말, 그리고 브랜드였어요. 오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브랜드 뜻을 한번 볼게요. 브랜드. 이 단어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중요하다. 한번 나를 브랜딩하고 저희 집에도 지금 브랜딩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뭐 당신은 이미 브랜드입니다. 뭐 저거 있는데 자 브랜드의 어원 볼게요. 어원 단어의 뿌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브랜드의 어원은 낙인을 찍다입니다. 자 낙인의 뜻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에 달군 쇠붙이로 가축 또는 노비의 피부에 찍는 표 무섭죠? 불에 달군 쇠붙이를 내 피부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작가님이 평소에 하는 언어가 나를 낙인을 찍고 상대방의 피부에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어이구야 사람을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거 괴로움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느낌 단어입니다. 느낌이랑 감정은 좀 다르긴 해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정 풍경 공자하시는 분들. 자, 욕구가 충족된 상태의 느낌. 제가 세로로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옵소서. 감동하다, 낙관하다, 반갑다, 영감을 받다, 호기심 나다. 고맙다, 놀라다, 신뢰하다, 의기양양하다, 활기차다, 고무되다, 마음이 열리다, 안도하다, 충족되다, 흥분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열정적이다, 편안하다, 희망에 차다 라는 느낌 단어가 있고 자 반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느낌 한번 볼게요. 걱정되다, 당황하다, 불안해, 실망스러워, 절망하고, 고민스럽고, 뒤숭숭해요. 불편하고, 언짢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썩나요. 외로워, 초조해, 노하다, 무기력하다, 슬프다, 의기소침하다, 혼란스럽다. 자, 여기서 요거 이제 번외 꿀팁. 작가님들 여기 보세요. 언짢다, 성나다, 노하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언짢다는 약한 표, 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고 섭섭한 감정이에요. 자, 썩나다는 갑자기 폭발하는 거 있죠. 짜증 섞인 분노. 집에 애들한테 야! 이러는 거. 그게 성나다예요. 그 다음에 노하다는 격식과 체면을 유지하는 분노. 임금님께서 노하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어를 보시고 그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 카톡 주시면 PPT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되실 때 가족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있죠. 팀. 뭐 어린이집 교사일 수도 있고 같이 뭐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쓰는 언어를 들으면 그 내 가족들이 어떤 느낌 단어를 가져갈 것인지 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반대로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내가 언어를 썼을 때 내 가족들은 어떤 느낌 단어를 가져갈 것인가 한번 진솔되게 표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내 팀원들은요 어떨까요? 자, 오늘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난난나나난난난나나나. 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어, 감사가 넘치고, 이럴 때 내 영혼이 나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 단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위에 있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의 느낌 단어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골라서 노트에 써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1 더하기는 2다라고 딱 답을 구하는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고 그냥 딱 느낌 오는 거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음, 우리 주인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내 영혼이 어떤 느낌 단어를 가져갈 것 같은지.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제 화면에 제가 얼굴과 입이 속도가 조금 다르게 보여서 제 말이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건드리지 마. 이럴 때 내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있죠. 언어. 이런 걸 봤을 때 내 용어는 어떤 느낌 단어를 가져갈 것인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느낌 아래에 있는 느낌 단어 중에서도 두 가지를 선택해서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저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의 느낌 단어를 골랐을 때는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래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느낌 단어에서 슬프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고 나니까 괜히 저한테 편지를 쓰게 되대요. 아이고 미정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를 못 알아봐줘서 미안하다. 네 마음도 못 알아주고 괜히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들여다봤어요. 우리 김민주 작가님 잠시 마이크 키시고 뭐 위에 단어이든 밑에 단어이든 그 단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또 이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김민주 작가님 어떤 느낌 단어를 고르시게 되었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족된 상태의 느낌? 음, 고맙다, 음, 희망에 차다? 이게 어, 눈에 들어왔고, 네, 그냥 오늘은 나 자신한테 많이 고맙고, 음, 또 이런 내가 앞으로 더 희망에 차서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음.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밑에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느낌 단어 고르셨을까요? 네, 음, 불안하다, 어, 기가 죽다. 음. 혹시 그 단어를 선택하고 나서는 또 연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음, 결과물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음, 스스로를 되게 구박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남들이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 불안하고, 왠지 저 구석에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가 죽는 어, 음, 그런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어, 단어였습니다. 오, 관찰과 알아차림이 일어나셨네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 또 제가 정답이 없는 질문,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인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한번 적어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머야, 우리 정근희 송 작가님. 훌륭하십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 쓰신 거 보니까
그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나의 뜻을 잘 전달한다는 것은 어쨌든 말하기 기술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음, 태도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네요. 내가 말하고도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래요? 음, 감사합니다. 굿. 정명희 작가님. 상황에 맞게. 이번에는 이제 그 상황이 들어갔어요. 상황에 맞게. 그죠? 똑같은 말을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숙형 작가님, 이치에 맞는 말. 이것도 도리 부분이죠. 사람의 태도적인 부분. 말을 두루뭉술하게 말고 거시기 머시기 말고 정확하게 전달.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네요. 자, 이순자 작가님,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유도하는 어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작가님들이 그 인성, 태도와 기술을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된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정미아 작가님. 자, 그러면 반대로 말을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뭐 미사역으로 쓴다거나 두루뭉술하게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생뚱맞은 말을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나니까 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맞나 보자. 자,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시연 작가, 현명하게, 주장을 잘 뒷받침해줘. 논리정연한. 자, 찾아보니 말을 못한다는 것에 5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요, 3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 뭐 생각 정리 안 되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정 통제 안 돼갖고 뭐 욱하는 사람 말 못한다고 보는데 3번 볼게요.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또는요, 과도한 배려도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예시 또는 특징에 보니까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 봐 그냥 말 안 했어요. 이것도 말을 못하는 거에 포함이 된대요. 우리 작가님들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1, 2, 3, 4, 5번 중에서 나 평소에 이거 간혹 하는 것 같아. 너무 착하신 나머지 과도한 배려 해놓고 나중에 막 소갈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감, 자존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셀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는 이제 그 말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글을 잘 쓴다는 것의 의미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죠?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와 글을 잘 쓴다는 것의 의미.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우리 주시연 작가. 아마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성 있는 거. 유니크하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써내려 간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맞네 이렇게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혜주 작가님, 글은 곧 말이다. 하고자 하는 말이 글로 잘 표현되는 거. 말과 글의 일치. 이야,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면은 금상첨화. 정말 금상첨화. 말하듯이 글을 쓰는 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 또 제가 셀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어, 이거는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혹시나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진 않은지. 자, 글을 못 쓴다는 것의 5가지 의미와 예시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이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구조가 없는 거 예시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혹여나 나는 이렇게 쓰고 있진 않은지 나는 평소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좀 복잡해서 가끔은 쓰기도 어렵고 아무튼 요즘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무슨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봐도 지금 작가님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 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친구 만났고 점심 먹었고 어제 친구 만났고 오늘 비가 왔고 친구와 영화 얘기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우산을 썼대요. 자, 이거 이제 만약에 나는 글을 좀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글쓰기 기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할 때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단어를 써놓고 옆에다가 칸다 안 채워도 되니까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낙서하듯이 끄적끄적 써보세요라고 해요. 초벌 작업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살 붙이시던지 아니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단어 써놓고 내가 이 위치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글 쓰는 목적을 써놓고 글 쓰는 것도 방법이죠. 만약에 내가 이번 같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글쓰기 기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감정이 진솔하게 담기지 않았다. 나는 슬퍼. 일이 안 풀려서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복잡했다. 아, 슬프고 기분이 좋지 않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감정이 드네요. 저가 글을 쓴다 그러면 슬펐던지 기분이 좋지 않던지 마음이 복잡한지 하나만 쓸 것 같아요. 하나만 써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쓸 것 같습니다. 독자의 고려가 없다. 지금까지도 독자의 고려가 없었던 글쓰기 예시글이긴 해요. 그 시기가 뭐 시기 아무튼 그런 거죠. 4번은. 그다음에 5번. 이게 이제 두 주먹 불 끈지고 글을 너무 잘 쓰고 싶어가지고 인생이란 참으로 가끔 폭풍성을 헤매는 바람과 같은 무엇인가 틀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오늘도 더더스을 향해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랬죠. 두 주먹 불 끈진 거 힘 빼고 뭐 하듯이 설거지 하듯이 툭툭툭 쓰면 여기서 이제 빼고 싶은 거 빼고 하시면 됩니다. 짧게. 그래서 제가 짧게 쓰세요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와도 통합니다. 중에서 나는 좀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글 뭐 안 쓴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작가님들 뭐 누가 등을 떠밀었든 뭐 하든 어쨌든 글쓰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다들 지금 한 번씩 글 써보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거든요. 왜 안 할까? 왜? 글쓰기 왜 중요할까? 왜?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미 브랜드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신기루처럼 사라지기에 우리가 너무 소중해, 작가님. 우리의 오늘 하루 역시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한 줄이라도요. 오늘 감사한 거. 고맙습니다. 기차에서 본 초록색 풍경 고맙습니다. 이거 딱 한 줄만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기.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난 너무 소중한 존재. 신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 지구에 보내셨는데. 어. 자, 그리고 김영하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나는 글을 쓸 때 누군가가 이걸 읽고 와, 멋지다고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글을 쓰는 것이다. 저 이래서 글 썼어요. 살고 싶어서, 글쓰기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혹여나, 어, 너무 겸손한 나머지 이런 마음은 무시를 하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써서 독자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목적만 가지고 계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여하 소설가 같이 이 마음을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 원장님 글 너무 멋져요. 원장님 글 읽고 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작가님, 우리 선생님, 우리 사장님 멋져요, 멋져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나요? 난 듣고 싶은데. 음. 이거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써보는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울리는 한자 성어죠. 괄목상대하다. 눈을 비비고 서로 대하다. 이게 무슨 뜻이게요? 상대방의 실력이나 인격이 몰라보게 성장했을 때 다시 보고 새롭게 대한다. 어머야, 무슨 일이네. 어머야, 우리 작가님 그래서 작가가 됐네. 우와, 이런 거죠. 어, 자, 삼국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거 알고 나면 좀 있어빌리티하죠. 여몽이 배움에 힘써 훌륭한 인물이 되자 이전에 그를 얕봤던 노숙이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다. 이런 이제 괄목이상대 해야겠다. 말한 데서 유래를 하니까 또 그 여몽이 말합니다. 무르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며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더군.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 지금 여러분은 괄목상대하고 있나요? 질문을 바꿔. 지금 나는 브랜드 체인지 하고 있는가? 자, 이 말은 이 말이죠. 브랜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바뀌고 지금도 나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백미정이 니는 브랜드 체인지 했나? 현재 진행형이가 볼까요? 자, 5년 전 제가 책 쓰기 코치를 막 시작할 무렵에 엄마 작가 메이커라는 브랜드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글쓰기 책쓰기 하신 작가님들이 모이고 엄마 작가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게 엄마 작가로는 이렇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언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기호 체계가 언어라는 단어인데 이 언어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멘토 스쿨이라고 또 이름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은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라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컨텐츠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를 여기에서 온라인 수익화를 해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 지금 공저 썼잖아요. 지금도 쓰고 계신데 그 책을 그 런던이나 독일에 가서 부스를 깔아서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이 지금 사이트 만드는 대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셨고, 그 지금 클래스 101을 만든 그 회사랑 협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셔도 좋다. 그리고 이때쯤에 박수를 쳐주셔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을 저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어요.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왜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냐면, 언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가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작가님들이 인사이트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께서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냈는지 그 통찰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구하는 곳을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우리 작가님들이 누군가의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진 모양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문장. 아이의 그 말을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대요, 작가님. 자, 서로에게 뿌리 같은 안정감이 되어주고 그리고 강물처럼 울 수 있는 그 공간과 사람을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세워가고 싶은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과 말이 함께 가는 걸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걸 느끼시는지요?
공절을 할 때 제가 글만 쓰기 안 해요. 우리 작가님들 꼭 소회의실에 모셔서 말이 끊기더라도 짝꿍이랑 얘기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작가님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 글로 썼을 때는 몰랐는데 말을 하니, 낭독을 하니 눈물이 나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이래요. 내가 왜 이러지라는 그 질문이 저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체인지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희주 작가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글과 말이 함께 가야 돼요. 글과 말이 일치하는 삶을 저는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책쓰기 코치가 글만 써서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저는 꿈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 뭐 동기부여 강사들 많죠. 앞에 나가서 우리 으쌰으쌰 잘합시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찾고 있던 강사의 모양은 뭐였냐면 여러분 제일 바뀌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에 남의 편, 남편, 자식, 엄마, 아빠 그죠? 근데 이분이 8년간의 인고 끝에 가족 구성원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말하기를 통해서. 그래서 얼씨구나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강승구라는 아이는 북한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3 대한민국 청소년입니다. 엄마 학교에서 필사하는 거 성실히 참여해서 원하는 책 한 권 선물로 준다는데 엄마한테 추천해 달래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작가님들 자녀에게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엄마에게 전문가래요. 그래서 엄마가 뿅 반하고 두근두근 춘식이 이모티콘을 보내고 승구가 엄마에게 전문가라고 말을 하니 엄마 마음이 심쿵하대요. 아들에게 듣는 찬사라고 생각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엄마는 꿈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승구와 이런 대화를 하는 날. 그리고 과제를 준다고 다 해내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필사를 성실히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이런 단어들을 언어를 그 자녀들이나 남편에게나 써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강승구 작가가 목표는 꼭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하트 3개. 또 우리 승구 어머님이 또 춘식이가 고구마를 2개 던지면서 하트를 또 날리는 그런 이모티콘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찾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에서 제가 하지 못하는 글쓰기는 이제 제 영역이겠죠. 제2국어. 제2국, 외국어도 아니고 제2국어 무신가 새벽의 말,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담당해 주실 이제 그분을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의 협업 기관으로서 그리고 공동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잘 코칭해 주실 우리 김명희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자, 좀 덜 뜨겁습니다. 네, 이게 좀 덜 들리네요. 덜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죠. 이 아름다운 밤. 여러분들의 모습만큼 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밤이 어떤 밤이어도 지금 줌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식사들 하셨습니까? 자, 식사하셨다, 네. 동그라미. 네, 와, 부지런하시네요. 좋습니다. 저는 식사를 못했네요. 보니까. 점심 먹은 이후로 식사를 못했네요. 점심을 저녁 거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한 2끼 정도 식사를 해서 충분히 지금도 배가 부른 상태여서 저는 우리 김태현 작가님 식사하지 못했군요. 끝나고 편안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내일 하십시오. 이 밤에 또 드시면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유연하니까 제가 바로 자료 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고 제 목소리가 어, 화면이 안 띄워졌죠? 자, 화면 잘 보이고 제 목소리도 안전하게 잘 들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백미정 작가님과 연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아주 유익함을 드릴 웰리스 피플즈 대표 김명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웰니스 피플즈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네,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피플즈는요, 잘 아시다시피 웰빙이라는 언어와 해피니스가 합쳐져서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죠. 이게 합쳐져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행복이라는 언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언어를 회복해서 관계를 살리고 자연과 동행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글쓰기와 움직임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성장, 속도 대신 나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윌리스 피플즈는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백미정 작가님과 잘 맞아져서 동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체성이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언어를 회복해서 관계를 살린다는 표현을 했죠. 우리 아까 백미정 작가님께서 그 카톡 내용을 예시로 이렇게 하나 들어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카톡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를 좀 출연시키고 싶어서 이 강의 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오늘 라이딩을 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방학 특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 30km 달리고 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컨디션 괜찮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아주 좋대요. 아주 좋대요. 그래서 아주 좋으니까 이 말 꺼내봐도 될까 했는데 오늘 엄마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승구가 좀 출연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 뒤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쿨하게 오케이 하는 거죠. 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카톡에서도 그죠?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도 그 존재감을 인정시켜주기 위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동의를 구하는 행동을 아주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제가 바뀌고 언어를 회복하면서 제 자신이 바뀌고 그다음 남편이 바뀌고 아이가 바뀌고 급기야 부모님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형님네 가족 이 모두가 우리 가족이거든요. 형님 이제 남편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하신 지 한 50년 다 돼 가네요. 50년? 50년 만에 얼마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처음 미안해 소리를 들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2국어를 사용을 해서 유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 들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 아주버님이 또 아주 성격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집에 다녀가시면 막 폭풍이 한번 몰아쳐요, 폭풍이. 그래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고 막 이런 관계이거든요. 네, 유독 어머님께 굉장히 폭풍을 일으켜요. 어머님께 유독 폭풍을 일으키는데 며칠 전에 또 처음으로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엄마 미안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무언가를 일으키는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와 어머님 관계이고요. 우리 어머님 70대입니다. 70대. 너무 어, 좋으시죠? 그래서 음, 제가 말과 더불어 저는 또 아름다움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건강을 추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 우리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죠?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내 편, 남편이 아니고 내 편, 남의 편 아니고 내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카톡의 주인공이었던 제 아들 강승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제2국어를 수년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동행을 했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축적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언어의 최근에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죠. 8년이란 세월을 쌓으면서 최근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앞에 한 7년 정도 쌓았던 결과가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해냈냐면 한밤에 한 10시가 넘어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죠. 그 밤에 친구에게 전화 올 일이 잘 없죠.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직감이 됐대요. 그게 이 친구가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옥상이라고 한 거죠. 중3이 그 밤 10시에 옥상에를 왜 갑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옥상에 간 친구를 우리 아이가 제2국어를 사용을 해서 끝내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우리 애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주 상황이 제가 있는 이곳이 아파트 3층이고 바로 제 머리 위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시월드. 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시부모님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잠자러는 내려오거든요. 주로 생활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시고 잠자러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 저저저저저저 이렇게 됐어요 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핵심이 엄마 제가 통화하는 거의 1시간을 통화했대요. 1시간을. 1시간을 통화해서 아이를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1시간 통화하는 내내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되게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엄마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주 감격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제 정체성을 말씀드렸던 자연과 동행한다고 했죠. 자연과 동행해서 자 말을 하더라도 말을 바꾸어서 어떤 삶이 바뀌더라도 한켠에 늘 한 번씩 부닥치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디에서 제가 또 해결이 됐냐면 자연과 동행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외치는 풀내음, 들리는 새소리, 여러 가지 나는 그런 자연물의 신비로움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됐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방학 특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골고루 모여서 이렇게 동행을 했고요. 새벽에도 갑니다. 새벽에도.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04시 58분에 우리는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한 정상에서. 그래서 우리 핸드폰 만지면 막 뭐라 하죠, 엄마들이. 근데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핸드폰 막 만집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들르워서, 그죠? 들르워서 왼발로 하늘을 향해. 여러분 발이 지금 여러분 가장 낮은 아래에 있죠. 여러분 발. 내 몸의 맨 아래에 있는 그 발을 가끔은 여러분 머리 위로 올려주신다면 그 발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렇게 자연을 향해 소리도 지르고 함께 만세도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그죠? 첫째는 언어, 둘째는 자연과 동행하는 것, 셋째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져서 정점을 찍은 것이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백미정 작가님을 만난 것이 정말 인생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백미정 작가님을 만나서 글쓰기를 통해 책을 12권을 출간하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13권째 출간을 했습니다. 이곳에 제 아들과 함께 5권이, 제 아들은 또 5권을 출간을 했고 6번째 진행을 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를 초대해서 중학생 친구가 작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인 언어라는 부분을 맡아서 우리 백미정 글대장님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수많은 표현 중에서 저는 제2 국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이나 감정이나 심리 상담과 관련된 수많은 자격증들이 지금 제가 보이는 이 화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많이 획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나는 심리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뭐 코칭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유아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소통에 불편함이 없이 나는 아주 소통이 자유롭다. 예, 나는 막 평화롭고 늘 안전한 언어를 쓰고 소통에 부재란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예의상 손을 안 드시는 건가요? 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누구보다 제가 불통의 관계를 겪고 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웃는 저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예, 저는 이혼을 당해도 한 12번은 당할 수 있는, 우리 집에 CCTV가 틀려 있었다면 이혼을 한 12번 당했을 거고, 우리 아이를 학대로 아마 제가 신고를 당했을 것이며, 부모님에게 소박을 당해도 100번은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 끝에도 우리가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제2 국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많다고 그 자격증대로 우리 살아가던가요? 네, 우리 정미환이 고개 이렇게 막 절레절레 하시네요. 그래서 막상 그 자격증들이 일상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제2국어를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격증을 더욱더 빛나게 해드릴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한 글자 차이가 주는 느낌, 여러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1번. 글을 잘 쓰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네. 두 번째, 글은 잘 쓰네. 말은 잘하네.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아요? 자, 두 개 중에 1번 또는 2번. 네, 손으로 표시해도 되고, 텍스트로 주셔도 됩니다. 네. 다 1번 이렇게 하셨네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띄워볼게요. 글도 잘 쓰네. 말도 잘하네. 자, 1, 2, 3 몇 번? 바로 우리 김태현 작가님 3번, 바로 3번. 놀랍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렇게 글도 잘 쓰네, 말도 잘하네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맞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제2국어와 우리 백미정 글대장님과 함께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특허가 걸려도 무방한 아주 비법이 나갑니다. 메모하십시오. 메모. 자, 실패 없는 학습력 향상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4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받아 적으십시오. 자, 첫 번째, 라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두 번째, 로직이라고 합니다.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념을 잡고 나서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 찐판, 산판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연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고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나면요. 마지막 2단계, 2단계를 안 하시면 여러분 학습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바로 레이아웃, 구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네 가지의 이것도 하나의 원리죠. 이 네 가지 원리를 익히시면 실패 없는 학습력이 향상될 거라는 걸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일례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으면서 학원을 보내지 않는 엄마는 미개인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 4L 학습법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20점 받는 애거든요. 20점. 학원을 안 가니 뭐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학원을 안 가니 성적이 안 나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제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를 딱 잡고 2주를 훈련시켰습니다. 2주. 네, 2년도 아니고 2주 딱 훈련시켜서 20점 하는 아이를 80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국어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말을 왜 잘 못할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싶은데 왜 이 두 개가 잘 안 될까? 국어가 쓰기도 하고 말하는 거 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쓰기, 말하기, 듣기 다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수많은 자격증을 땄는데 왜 안 되는가? 라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납득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국어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자음 모음이라는 우리 입 구조에서 나오는 소리음이에요, 소리음.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이 글자를 합쳐서 국어로 만들어낼 때 그 뜻이 어디서 나와요? 한문에서 나와요, 한문. 맞나요? 마지막 동글베, 뭐라카노 이라면 X. 네.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질문을 했죠. 너무 당연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학습력이라는 글자를 딱 돌려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써보시오 하시면 여러분 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습 한문으로 바로 쓸 수 있다. 저 못 쓰거든요. 제 이름 세 글자 쓸 수 있어요. 제 이름 세 글자 쓸 수 있고, 대충 이렇게 보고 깸또로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네, 쓰지는 못하고 한문 띄어진 거를 깸또로 맞출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한문이 수반된 뜻을 내포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 해석이 각기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일예로 학습력 할 때 저 학습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회의문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 배우는 거 한번 떠올려볼게요. 회의문자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뜻이. 두 글자의 뜻이 합쳐진 것을 회의문자라고 하거든요. 자, 학자는요,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지붕 위에 머시기가 있죠. 아, 지붕 위에 머시기가 있어요. 이 뜻을 쭉 내려오면 아이가 배움을 얻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학자가. 자, 그 다음에 습자를 한번 볼게요. 저는 습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네이버에 항상 검색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도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한문까지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어 가는 거거든요. 습자가요, 태양 위에 새가 있어요. 태양 아래에 새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 위에 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의 날개짓이 태양 위에 있으니 습자는 매우 높이 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익히기까지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습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학습의 뜻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학습력이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떠한 학생도 학습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는데요. 쉬운 말이 멀리 간다는 이 의미를 한번 보시면 잘 한번 볼게요. 비슷한 글자인 것 같아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설명. 상대가 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행위. 두 번째, 지식의 저주. 상대가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게 만드는 행위가 지식의 저주예요. 자, 세 번째, 자, 일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잘 아는 것을 뭐라고요? 알게 만드는 행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어예요. 자, 네 번째, 고상병. 고상하다 할 때 그 고상이에요. 상대가 잘 아는 것조차 모르게 만드는 치명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인지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나는 1번, 2번, 3번, 4번. 자, 일단 손가락을 안 들고 계십니다. 아, 우리 유명순 작가님, den반에 1번. 딱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하면 어떠한 것도 다 납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지식의 저주에 걸리지 말고 고상병에 걸리지 말자.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문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띄우지 않았어요. 자, 이 글자 아시는 분? 이 글자 아시는 분? 네, 우리 서혜주 작가님. 아, 네, 입모양을 공감, 봤습니다. 공감. 오, 하이파이브. 역시, 역시, 역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공감이라는 것을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번 저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잘 듣고 있을게요. 저 들려요, 저는. 듣는 기술이 있어요. 자, 공감을 말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와, 세상에, 세상에.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글자는 하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표현하는 공감의 의미가 모두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이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자가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뭔지 아시죠? 이게 형태를 보고 듣는 게 상형 문자잖아요.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있죠. 이 그릇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릇. 그릇을 두 손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향하죠. 이게 공자예요, 여러분. 그릇을 공손히 들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서 공손하다, 정중하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감자는? 감자는 회의 문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뜻이 합쳐진 것이죠. 보니까 입도 그려져 있고 도끼도 그려져 있고 심장도 그려져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감자는요, 모조리 느끼다라는 것에 오감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오감.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공감이 아니고요.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한다고 공감이 아니라고요. 눈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고 해서 공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감은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대에게 공감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시는 순간. 내 온 체중을 실어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승부에 온 체중을 실어서 아이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공감을 받았고 옥상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공감이 되는지 공감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글자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점을 이동한다라는 뜻. 네, 공감이란 관점을 이동한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하게 말이 안 통하지 이렇다라고 하면 착각인 겁니다. 상대와 진심으로 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백미정 작가님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찌 알아요. 복화술로 해도 모르겠고 수화를 해도 저는 못 알아들어요. 눈을 깜짝깜짝 해도 못 알아봐요. 맞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모스 신호 있죠? 모스 신호처럼 눈을 깜빡깜빡 해볼게요. 알아듣나요? 우리가 상대와 교감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세입자와 집주인이, 자, 여러분, 세입자고 싶으세요? 집주인이고 싶으세요? 세입자고 싶으면 1번, 집주인이고 싶으면 2번. 네, 자, 네, 역시 한결같이 2번을 하셨네. 자, 그래서 집주인의 마음을 제가 가려놨습니다. 자, 세입자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세입자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집세까지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집을 고쳐주지도 않고 너무 무신경하네. 그리고 비슷한 집을 더 싸게 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내기가 어떤지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세입자에게 너무 무심하네 했어요. 자, 여러분, 집주인 여러분, 건물주 여러분, 신을 넘어서는 그 신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건물주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집세를 올려야겠군. 집을 너무 험하게 쓰는군. 주의를 줘야겠어. 비슷한 집을 더 비싸게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지. 괜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을 테니. 이게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네, 부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가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갈등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어떤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자, 갈등의 세상에서 여러분 평화를 말할 수 있으면 좋나요? 완전 좋나요? 제가 아주 심각한 갈등녀였습니다. 우리 여기 김민주 작가님 있는데요. 증인이죠.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말만 하면 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의 여신이라고 했거든요. 화가 많아가지고 화의 여신이라고 막 하루에도 15번도 넘게 욱거리고 말만 하면 욱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번을 평화롭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다음 말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김명희는 왜 책을 고르는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책을 읽으려고 하는가? 예,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 책은 비고 자는 거고 도대체 책을 왜 읽어? 막 3장을 못 넘기고 또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책이 너무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메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좋아하시나요? 제주도? 제주도 가시면 이곳에 꼭 한번 들러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이에요. 소리소문. 왜 우리 소리소문 없이 뭐 이렇게 할 때 있죠. 그 책방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책방 150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이고요. 그곳에 가서 제가 저에게 간택된 책이에요. 막 책이 팔딱팔딱 뛰는 거죠. 주인님, 나를 골라가 주세요. 막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책들을 이렇게 제가 사 왔는데 그중에 3권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줄이 있어요. 그 줄에 나오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다면 보다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예시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많은 책 중에 몇 권을 골랐고요. 자, 빛과 멜로디라고 하는 책입니다. 맨 아래에 띠지 한번 볼까요? 띠지? 띠지에 어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 온기로 나는 다시 한번 지구의 태엽을 감아 빛과 멜로디를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맙고 또 고맙다. 순도 높은 간절함으로 조여진 5년 만의 신작 장편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딱 골랐어요. 네. 책을 펼치기도 전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작가 보고 목차 보고 고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말이 또 와닿았어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작은 호의를 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기적처럼 울려 퍼지는 삶의 멜로디.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강승구에게 친구를 살려낸 그 마음에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호작질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복이 뭔지 왜 느끼지 못할까? 무엇이 가짜 자존감이고 무엇이 진짜 자존감일까? 자기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존감을 이루는 4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딱 나오죠. 뭔가 4가지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직감하면서 이 책을 펼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진짜 자존감은 무엇인지 찾아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제가 막 지랄병의 대가였거든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쯤 인간이 된 이유를 제가 알아냈어요. 하도 지랄을 많이 해가지고 늙어서 할 거 미리 다 버려가지고 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는 이 말이 저를 끌리게 했습니다. 15살에 이 사람이 눈이 가버립니다. 이 저자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저자예요. 예. 앞으로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왜 하필 내가? 왜 내 인생만 이 지랄이지? 이런 마음 여러분 먹어지지 않겠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내 눈이 멀어지지 않는 한 이 작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마음을 이 글로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어른. 맨 하단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70대의 작가님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76세의 데뷔작이래요. 76세 데뷔작으로 상관왕을 차지했어요. 돌풍의 에세이스트입니다. 돌풍의 에세이스트. 우리 윤명순 작가님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제가 9월에 출간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이 뒷면에 또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탕한 일칼과 칼칼한 유머, 씩씩한 기상을 겸비한 우리가 기다렸던 어른이 등장했다. 나는 바로 이런 할머니를 기다렸다 한 거죠. 와, 이런 할머니를 기다렸다. 삶의 꼰대 노인이 아니라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우리 유명순 작가님, 그죠? 이런 호칭이 붙어지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벌써 입이 이만큼 벌어지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쁜 책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나쁜 책. 기가 막히죠. 막 책 표지도 벌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금지된 책을 열어 덜칠 독자는 누구인가? 이래갖고 제가 또 겟했다 아닙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권력자 혹은 편파적 시각을 가진 독자들은 특정 책을 없애라고 소리치지만 했어요. 책 없어지는 거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요, 언제나 침묵하는 글쓰기로 그에 맞서는 게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미정 작가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권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소개하고 본론을 또 아주 짧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그죠? 할머니 그죠? 이 할머니를 어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어른의 문답법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해놨느냐? 개싸움.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대화를 개싸움이라고 했어요. 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개싸움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끝내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대에 예의 있게 대화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타임머신을 만들거나 그죠? 뭐예요? 타임머신은 뭐예요? 내가 그때 말 실수했는 걸 돌아가서 새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엎어지면 끝이죠. 물도 쏟으면 끝이고. 근데 물은 쏟으면 걸레로 닦기라도 하죠. 아니 말은 뱉어놔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거나 이 책을 읽거나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어른의 문답법이란 이 책을 읽기 전에 거쳐야 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주저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가 잘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X.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이 이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은요, 어떻게 탄생됐느냐. 한 200여 권의 소통책을 통과하고 저에게 간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권을 읽으시겠습니까? 이 두 권을 읽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00권 읽겠다.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0권 중에 이 두 권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깔때기 아시죠, 여러분? 깔때기를 딱 놔두는 이유는 위에서 한 거 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200권을 들어부어서 추려보니 딱 두 권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198권을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앞으로 우리 백미정 글대장님과 제가 하는 콜라보 강의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 두 권 외에 200여 권 안에서 이 나머지 한 30여 권 되는 거를 또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 키워드와 뽑아내서 딱 쪽집게 과외로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것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맛배기로, 아주 맛배기로 텍스트가 장황한데요.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아까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첫 번째 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잘 들리거든요. 자, 첫 번째 두 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의 삶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그 이야기들은 나를 바탕으로 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도 바꿔보고 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킨 것은 글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말로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게 글쓰기였거든요. 그 글쓰기에서 우리 백미정 글대장님이 주제를 주잖아요. 주제를 줄 때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글을 쓰는 그 행위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가서 관찰을 해보니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어릴 때 쌓여있던 것들이 왜 문제가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왜 커서도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은 습관을 습관을 통해 통해 집단의 집단의 압력으로 압력으로 오래된 오래된 습관과 조건화와 자기의식 자기의식 부족 부족 때문에 때문에 계속 계속 유지되는 유지되는 우리 우리 각자가 각자가 만들어낸 만들어낸 허구다. 허구다. 가장 가장 좋은 좋은 이야기도 이야기도 폭력과 폭력과 손을. 손을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책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뚝뚝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후에 수업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주 섬세하게 진행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예. 그리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의식이 집중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언어를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요, 이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4L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개념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연결해서 이해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고, 구조화시키는 과정 전 단계인 원리예요. 자, 1번.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2번. 어떻게 느끼는지 말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내가 어떻게 느낀 건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말로 풀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상대의 행동을 부탁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나요? 이랬으면 좋겠나요? 네, 자, 이랬으면 괜찮은데 집에 왔는데 이랬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애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승구야, 어떻게 집을 이렇게 했으면 이 새끼야부터 나오겠죠. 이 새끼야부터. 자, 이 새끼야라고 말했던 김명희가 지금은 제2국어를 통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비법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 새끼야가 됐나? 승구야라고 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는 자라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똑똑한지 무지한지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과 비교를 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집중되다 보니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
도덕주의적 판단 아래서 우리는 아주 언어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규명하는 가치적 판단과 우리가 훈련되어 온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갈등에서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이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고, 그죠? 내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글자 차이에 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방법은 바로 언어인사이트 아카데미와 웰리스 피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습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남편하고 제가 지금 산지 23년 차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김명희 강사님이 제2국어 비폭력 대화 공부를 이제 저는 미리 했거든요. 하는 가운데 22년 만에 제 남편 입에서 감정 단어 쓰는 걸 처음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좋아 말고는 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얘기 듣는데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뭔 말하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그 4L 아까 그 학습 비법 말씀해 주셨고 비폭력 대화 4단계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관찰을 하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보다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인 것 같은데 맞아요라고 하니까 맞대요. 음, 이런 변화를 우리 집에 변화를 이끌어준 우리 김명희 강사님의 그 제2국어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뒤에 우리 또 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원장님, 스트레칭! 자, 이번 주도 잘 살아낸 내 몸아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칭. 아우, 좋습니다. 우리 명진 어서 와. 자, 지금부터는 또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작가님들 이게 무엇일까요? 또 있어빌리티하게 우리 또 하나 또 알고 갑시다. 하버드 졸업장이 가장 빛나는 곳은 금융 중심가 월스트리트죠. 하버드 졸업하고 여기 입성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땡땡땡땡땡땡이에요. 하버드대 학생 중에서도 엘리트들만이 모여있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버드 학생이라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뭐냐면 하버드 1년치 등록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된대요. 뭐 장난 아닌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땡땡땡땡땡 여기는 바로바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모임입니다. 있어빌리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제가 하는 글쓰기 파트, 그리고 우리 김명희 강사님이 하시는 제2국어 말하기 파트, 이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제가 새롭게 오픈하는 과정입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상위 1% 독서가 양성 과정이고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고요? 블랙 다이아몬드니까요. 하버드생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1년치 등록금을 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 소수 정예반을 운영을 할 거고 앞에서 우리 비폭력 대화와 함께 짝꿍이었던 당신이 옳다. 정혜신 박사의 손으로 읽는 당신이 옳다 게 필사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래서 뿌리 같은 안정감 그리고 강물처럼 서로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작가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책을 한 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읽습니다. 이미 지금 저와 1년여간 그 반복 클럽을 함께 하신 작가님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데 놀랍게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처음 읽는 것처럼 희한합니다. 예, 4번의 반복 독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글 잘 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제2국어 비폭력 대화에 대한 총 8번의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8월 말에 이제 OT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4번을 읽는다는 게 그 말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4번을 읽게 되고, 단톡방 운영을 할 거고요. 예, 줌으로 이제 특강을 지금처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오프라인에 파티 초대를 하고요. 작가님들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주말 공휴일은 쉴 거고, 하루 20분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OT에 오시면 방법을 다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택이 있어요. 혜택 1은 이제 우수 수강생을 선정을 해서 이것도 제가 50% 하 30% 할까 20% 할까 에라 모르겠다. 공정가정 교육비 혜택 50% 혜택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우수 수강생을 또 선정을 해서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을지 죽이고 있을지, 제2국어 그 1회 코칭권 우리 김명희 강사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혜택 3은 언어 인사이트 아카데미가 이제 런칭이 되면 그 교육 플랫폼에 우리 작가님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올려서 온라인 수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강의 자료, 실시간 강의, 상담 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뜻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인드셋으로 카테고리 묶을 수 있는 부부교육, 성교육, 감정교육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 이런 부분들 다 되고, 꽃꽂이 사진도 올려서 그것도 그 엽서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건강 뷰티, 캘리그라피, 그림 구축 판매까지 다 되는,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102, 와디즈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 거다. 작가님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상위 1% 독서가 양성 과정이므로 어, 신청하신다고 다 받을 수는 없고, 멤버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어, 3가지 중에 1가지 충족하시면 돼요. 1번, 나는 집에 책이 100권 이상 있어. 아니, 100권 이상 읽은 분 말고 있는 분. 그럼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 조건 2번, 독서 모임 또는 필사 모임을 참여해 보신 분. 신청 조건 3은 글쓰기 관련해서 결과물이 있는 분 있죠. 뭐 혼자서든 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필사노트, 독서 기록장, 책 출간한 거. 그 거의 대부분 되실 건데요.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 일기 교육비 혜택은 어, 보통 일기 하면 혜택을 드리잖아요. 50만 원 아니고 28만 원인데, 얘가 1개월치가 아니고 4개월, 4개월 합쳐서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멤버 신청 조건 1번, 3번 중에서 인증샷 올려주시면 되고, 아까 있던 그 혜택들 또 우수 수강생 선정해서 다 드린다는, 그 우수 수강생들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 자기계발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조성희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과 공부를 해가지고 마인드 파워 독서 코치 과정이 이게 교육부 허가가 난 알아주는 이제 자격증이고, 지금도 이제 북클럽 조장으로서 함께 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100만 원 넘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이것들은 다 우리 작가님들께 싹 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순자 작가님이 잘 아시는 배움이죠, 배움. 네, 끝까지 배움의 자리에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 파일은 제가 17기까지는 이제 필사모임에 3년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1년간 같은 책을 12번 읽었던 반복 클럽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한 200여 분을 이제 만났었고, 3년 동안 이 정도 필사모임 운영을 했더라. 백미정이와 또 우리 김명희 강사님과 함께하면 뽕을 뽑고도 남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 이어령 교수님이 하셨던 명언, 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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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워드가 월드를 만든다. 단어가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작가님들의 세계는 단단하고 자유로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작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언어 자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열공을 하셨잖아요. 꼭 기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글쓰기의 힘. 자, 어떤 장면에서 또는 어떠한 말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뭐 뿌듯함, 벅차오르는 행복함 뭐 등등 이러한 감정을 선물해주는 브랜드 체인지 또는 브랜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짧은 다짐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고마웠던 점, 이 시간에 참여한 나에게도 고맙고,
강의를 해준 백미정도 고맙고 김명희 강사님도 이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팀원들의 그 에너지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공저 단톡방에 감정 풍경 단톡방에 계신 분은 한 4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언어 멘토 스쿨에 계신 작가님은 또 거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똑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찬사 단톡방도 있네. 잠깐만 또 있네. 반복 클럽. 지금 유명순 작가님이나 뭐 이순자 작가님 등등은 단톡방을 저랑 지금 막 4개, 5개 다 지금 속해 있으시죠? 싹 다 올려주세요. 네,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rm is wild, the night is cold, the fire inside refuses to fold. A whisper grows, it starts to sing. The battle's won with courage within. The mountain looms, an endless height, but every shadow needs the light. Step by step, through thick and thin, I rise again with courage within. Feel the roar, it shakes the skies. An unbroken soul that never dies. No chains to hold, no way to pin. I'll always rise with courage within. When the road feels sharp and steep, and the world is fast asleep, close your eyes, let it begin. Find your power, the courage within. 1,000 voices try to weigh me down, but their whispers can't make me drown. In every tear there's where I've been. They made me strong with courage within. Feel the roar, it shakes the skies. An unbroken soul that never dies. No chains to hold, no way to pin. I'll always rise with courage within.
just floating through time. Petals fall where winds collide. Memory dips but cannot hide. 자, 우리 작가님들 지금 너무 열심히 써주시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로, 최연소 지금 이 함께하는 공간 중에서 최연소 작가이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었던 우리 주시연 작가 마이크 켜주시고, 공적 감정 풍경 단톡방에 남겨주신 본인의 글, 읽어주시거나 또 추가로 뭐 이렇게 더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책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열정적으로 듣고 수업해 주셔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우리 시연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 이따가 2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마무리해서 단톡방에 소감 남겨주시면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한 두 강사가 오늘 꿀잠을 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실 거고. 잠시 우리 사진 찍고 작가님들 마무리 그 개인적으로 글 쓰시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